자, 용산도 봅시다. 1번부터는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x-3y 플러스 2는 0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집어넣는 건 다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괄호에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요 점이 a,1을 지나야 a,-1을 지나야 되니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a는 4하고 나오게 되겠다. 다음에 2번 A가 2, 5, 6, 9,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1, 2, 4, 5, 6, 7, 8, 9,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5, 9. 이런 거 빨리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게 제일 쉽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양을 그려놓고 교집합에 5랑 9가 있으니까 A 차집합 B 쪽에는 2랑 6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 합집합 B에서 A 부분을 뺀 것이 여기 B 차집합 A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 있는 걸 보면 1, 4, 7, 8 이렇게 남을 테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애들의 합이더라. 그래서 1, 4, 5, 7, 8, 9. 뭐 이것도 계산하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쪼갤게요. 이렇게 쪼개면 여기 합이 1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7, 8, 9 연속된 숫자죠. 그치? 그래서 여기를 8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답은 34 이렇게 할래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산을 1초 만에 하느냐 0.5초 만에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3번에서는 벽화 그린 사람들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교육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B라고 하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전체 학생 수는 90명이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0일 거고요.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 그러니까 A 교집합 B 전체 한 학생이 23일 것이다. 그렇죠? 이걸 안 적었네. 미안해요. 여기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49명, 그 다음에 B 교육봉사를 한 원소의 사람의 개수 숫자가 5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때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야 돼. 아이의 봉사활동을 안 하는 사람 수. 자,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벽화 활동도 안 하고 벽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집합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교육봉사도 하지 않는 B의 여집합, 얘의 겹치는 부분 이렇게 구해줘야 할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구해주려면 이런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적용해 봅시다. 얘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된 거죠. 이렇게 넘어갈 때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쓴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린 A 합집합 B의 할 때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를 빼야 된다. 그러면 U를 쓸 때 좀 어려웠네. 전체 집합의 사람 수에서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숫자를 넣어서 마지막에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계산해주면 사람 숫자는 7명 하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A 교집합 B가 B다 라고 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A와 B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A 교집합 B가 B이려면은 A 쪽이 더 크다 말하자면 A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보기를 걸어갑시다. 기억 A는 B에 포함되어 있다. 얘는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A 합집합 B는 A이다. 얘는 참이죠.
다음에 디귿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의 그 포함 관계는 B 여집합 쪽이 더 크다. 얘도 참이 되겠다. 리을. 다음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얘는 참이 거짓이겠죠? 차집 그 부분이 남아 있겠지. 같지 않는 이상은 리을. 아이고 미음이지. 여기 미음이 리을이라고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고쳐야지. 자 다음에 A가 A 교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 자, A 교집합 B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B라고 했어요. 즉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얘도 거짓이겠죠. 따라서 참인 거는 니은이랑 디귿 2번. 자, 5번 문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0이 아니면 x-2a가 0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재는 게 참 어렵잖아. 그치? 이 명제가 참일 때 어떤 한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어떤 명제가 항상 참이에요?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죠? 그치? 그래서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결론을 부정하면 x-2a는 0일 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런 명제도 항상 참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쉽겠죠? 따라서 얘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따라서 여기서 x가 되는 건 마이너스 8 또는 2 뿐이니까 x가 2a일 때 가능한 것은 a는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두 개, a는 1이라고 쓰죠. a는 1 이렇게 두 개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3도 나오겠죠.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P면 Q이다 라고 할 때 얘 진리집합들을 각각 P랑 Q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P가 Q에 포함이 되면은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P가 Q를 포함하고 있으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고, 둘이 합쳐서 아예 같을 때 이런 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예전에 저저번 주죠? 그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A를 봅시다. P의 조건을 바로 풀어보자. P의 조건을 바로 풀면 X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Q의 조건도 바로 풀어보면은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로 나중에 보면은 P와 Q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로 이렇게 쓰는 건 뭔가 조금 그렇고, 밑에 진리집합끼리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은 필요 충분임을 의미한다. 줄여서 그냥 필충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고, B 두 번째 보면은 P는 6의 배수다. 그 다음에 X는 3의 배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Q 쪽이 더 크다. P와 Q를 비교해 봤을 때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충분 조건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B는 충분 조건이라는 이야기고, C도 이어서 보면은 P가 될 수 있는 것은 X는 잠깐만, 내가 이거 고쳤나? 아이고, 6번에 혹시 x-3으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요거 오타네. 내가 오타인 거 알아채고서 그랬는데 내가 고칠 때 못 고쳤나 보다. 미안합니다. 이게 x-2가 x 플러스 3이어야 돼. x 플러스 3으로 고쳐주세요. 미안해요. 그래서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렇게 돼야 뭔가 나오지, 다른 거 아니어서 안 나왔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고친다 해놓고서 못 고쳤네.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뿐일 거고, 따라서 이때 p와 q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p 쪽이 더 크다. p가 q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는 1번 뿐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오타를 찾아놓고서 여기 고친다고 고쳤는데 다 못 고쳤네. 자, 7번.
정수 전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수라는 말을 빼먹어서 틀린 친구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은 많이 봤을 테니까 x가 x에 포함되어 있으면 x분의 8 역시 x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쌍으로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어요? x가 정수여야 되니까 x가 1인 경우 1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8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또는 x가 2가 되어 있으면 2가 포함되어 있으면 4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4나 8일 때도 똑같이 그 x가 8일 때 1일 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얘를 살짝 표현을 바꿔서 x가 1이거나 또는 x가 8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도 화살표가 한 줄로 되어 있으면 그냥 명제인데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명제가 참임을 의미하죠? 그치? 근데 x가 8이면 8일 때 1인 것도 참이 되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필요 충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x는 2 또는 x는 4일 때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도 참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필요 충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2의 제곱 빼기 1, 빼기 1은 공집합 빼가지고 답이 3가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3가지로 이제 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왜? 정수 거덜남.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필요하죠.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8일 때, 그치?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8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양쪽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도 항상 참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것이 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것이 총 4가지 경우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2의 4제곱 빼기 1, 빼기 1은 공집합을 제외한 거죠. 그치? 그래서 개수가 15개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확인한 친구들이 좀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벤 다이어그램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일단 그러니까 각각의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 뭐가 있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집합을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꾸는 법칙이랑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느냐?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이것들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런 연습을 지금 해보자는 거야. 자, 여기다가 드모르간을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드모르간 가는 건 쉽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드모르간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옆에다 항상 써주시는데 나중에 갈 때는 그냥 익숙해지면 해도 돼요. 지금은 한번 연습해보자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치 그 숫자들 계산할 때 공통부분 빼내는 것처럼 이제 빼낼 수 있는데 어디가 공통되어 있느냐? A 합집합.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집합, 일종의 연산 기호까지 같이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실제로 뭐 이렇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x제곱 y 플러스 xy 세제곱 이렇게 이거를 묶은다고 할 때 우리는 되게 쉽게 xy로 묶어서 x 플러스 y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곱하기를 하도 생략해서 그렇지 여기 사이에는 xy 곱하기를 우리가 빼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집합도 사실 다를 바가 하나 없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꺼내면은 A 합집합으로 묶으면 B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잠깐만. 내가 뭐 여기서 그 교집합이 아니네. 미안해요. 그 분배 법칙을 쓰면 안 됐지. 뭐 여집합 써놓고도 이상한 짓을 했어. 미안해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냐? A 어떤 거의 교집합, 어떤 거의 여집합이에요. 그치? 이상한 짓, 여집합 안 보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를 차집합 뺀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기 자신을 뺐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따라서 1번은 참이 되고 2번 봅시다.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여집합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를 그러면 여기부터 바꿔보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거부터 좀 해볼 걸 그랬나? 그래요. 이걸 먼저 하기 전에 바깥쪽부터 이번에 한번 접근해봅시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는데 여기서 A 교차집합 B를 하기 이전에 여기 어떤 거 여집합, 교집합, 어떤 거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모르간 전체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안쪽을 계산하는 게 훨씬 쉽죠. 그치? 대괄호 안쪽을 계산해주면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얘 여집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게 원래 꼼꼼하게 하나하나 가보자고 그 분배 법칙을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전체 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B 여집합 합집합 B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A 합집합 B는 그대로 남고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남는 것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만 남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더 적용해준 거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다,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실제로 풀 때는 2번 틀렸잖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머지 보기도 한번 봅시다. A 차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계산해 그 차집합을 다 바꿔줍시다.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여기서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A 교집합이 같이 공통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교집합하고 묶어주고 남은 부분 B 여집합 합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파란색 친 거에다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어떤 거 교집합, 어떤 거 여집합이에요. 이건 차집합의 정의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X, Y는 생략하고 F랑 G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G의 X, Y는 F의 마이너스 X, Y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먼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렇게 도형의 이동이랑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내가 쓰는 일종의 팁인데 저는 대칭 이동을 좀 먼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그 계산하거나 이러는 게 조금 까다로워서 저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사실 개인의 스타일인데 지금은 제 스타일에 한번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먼저 x가 마이너스 x로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이 얘기가 뭐냐? 원래 fx, y에서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원래 fx, y였는데 y 플러스 2가 되었으니까 이 다음에 y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fx, y 0을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이 얘기인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을 것이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y축 대칭을 했어요. y축 대칭을 했으면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갔겠죠? 그치? 얘를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두 칸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g랑 정확히 겹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오면 되고요. 그래서 2번에 1번 보기는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먼저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가 다 들어가 있어요. fx, y랑 비교하면 이 마린짓은 뭘 했다? 원점 대칭을 먼저 했다. 그러면은 현재 원점 대칭을 했으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y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냐. 사실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에 y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것이다?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대입돼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자, 원점 대칭을 했어요. 원점 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점 대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 대칭을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얘가 뭐 여기 원점 대칭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한 칸씩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겹치게 돼서 2번 보기도 맞게 되겠죠. (3번) g의 x, y가 f의 x-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 y 있는 게 먼저 좀 보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아니, y축 대칭이요. 뭔 소리야? x축 대칭이죠? 소리. x축 대칭을 먼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x 대칭을 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이랑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가는 거다. 어떤 거냐면은 얘는 마이너스의 y 플러스 1과 같은 거죠. 그치?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얘도 그림을 그려오면은 똑같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래서 3번도 그렇게 맞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4번. g의 x, y가 f, 이거 여기도 3개라서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나중에 고쳐서 해야겠다. y가 y, x-1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일단 x의 y의 위치가 바뀌었죠. x랑 y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뭘 한 것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것이다. 그치? 그걸 먼저 한 다음에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요건 뭐 큰 상관은 없겠다. 잠깐만.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는구나. 맞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잠깐만. 이거 4번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치? 이런 모양이 됐는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얘도 4번도 gx랑 겹치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다음에 5번을 봅시다.藍色으로 해야지. 5번을 한번 봅시다. g의 x, y는 f의 y-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어떤 모양이냐라면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보면은 마이너스 x 그 y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양이냐? 먼저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기인즉슨 y축 대칭과 그리고 x, y가 y, x 형태꼴로 되어 있으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뭐 순서는 그냥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씩 했다고 칩시다. y축 대칭 먼저 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요거는 답만 얘기하면 일단 5번이 답이 되는데 이런 답을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꼭지점 같은 경우 한두 개만 예시로 들어보면 되겠죠. 그치? 예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1,1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예시를 들면은 f의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실제로 g의 xy로 어떻게 옮겨가는가를 한번 봅시다. f의 마이너스 1,1 이렇게가 0이었는데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인 경우겠죠? 그치? 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f의 0,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0,3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0,3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gx랑 맞겠습니까? gx 네 가지 꼭지점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얘는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고 실제로 얘를 이렇게 옮겨서 그림을 그려봐도 되지만요. 그래서 발예를 드는 거는 내 사각형의 꼭지점을 체크해보는 경우도 괜찮다. 실제로요 1, 2, 3, 4번을 각각을 이제 맞는지 테스트할 때 4개의 꼭지점을 모두 이동해서 각각이 어떻게 움직여지냐 이렇게 체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 케이스당 총 4번 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러면 너무 복잡하겠지? 그치? 그렇게 하면 풀 수는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야겠다.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러면 16번 계산을 총 20번 계산이죠? 하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 빨리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말인즉슨 그대로 이제 이건 맞겠지만 다른 걸 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치? 그런 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능하게 딱 보이는 건 최대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아닌 것 같더라 라는 감은 오잖아. 해보고 나면은 이건 뭔가 좀 너무 길거나 뭔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발리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얘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10번 한번 볼게요. A의 어떤 원소 B에서 X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가나다의 부정이 모두 참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를 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명제가 어떻게 될까요? A의 원래 명제는 A의 어떤 원소였죠. 근데 부정을 했으니까 A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겠죠.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정을 한 결과. 자, 나랑 다도 똑같이 부정을 써봅시다. 나를 부정하면은 B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가 C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다를 부정하면은 C의 모든 원소가 X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각각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이 이야기는 A와 B, 집합 A와 집합 B의 포함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포함이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B의 모든 원소들이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B가 C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는 모든 원소가 A에 포함이 안 된다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건 좀 내비두고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만 가지고서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1번 보기. A 교집합 B가 B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따르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얘가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래요.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 여기 B 교집합 C, B가 C에 포함되어 있음을 따르자면은 B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 여기를 결국 확인은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C의 모든 원소들이 A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그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략적인 이해만 한번 도와봅시다. C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A의 원소들의 여기 C의 어떤 원소들도 A에는 절대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치?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다? A랑 C랑 서로 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지를 잡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거에서 A와 C는 서로 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는 A랑 C랑 봤을 때 A의 여집합이 반대로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좋겠다. C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X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살짝 뒤집으면은 X가 A의 여집합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러 갑시다. 3번은 A에서 C를 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A랑 C가 서로 소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A가 나와야 되겠죠? 서로 소니까. 그 다음에 4번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예요. 바로 안 쳐도 되지? 자,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보면은 어떤 거 교집합, 어떤 거 여집합은 차집합 형태인데 얘는 여기 중간에 합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뭘 해주면 되냐? 드물어간 법칙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넘어갈 때 드물어간 법칙을 써준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치? 공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사실은 뭐가 돼야 된다?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4번이 맞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5번만 검증해 봅시다. A 합집합 C가 A가 된다. 자, A랑 C랑 서로 소라 그랬으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C가 공집합이냐 뭐 이런 건데 이런 얘기는 여기 문제에 전혀 없죠. 얘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자, 11번이에요. 반례.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 자, 기억에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은 자, 여기에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P면 Q에다가 참이려면은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P면 Q가 참이다라고 하면은 진리집합 Q,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게 거짓인 거를 찾으려면은 실제로 얘가 P면 Q, P는 Q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원소들을 하나 구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랑 Q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P에서 Q에 포함이 안 되는 무언가가 생겨야 돼. 요런 데가 생겨야 돼. 그치?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런 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이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상 뭘 의미합니까? P 차집합 Q를 의미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걸 생각한다? P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고 얘를 조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추측하는 거는 좀 약간 초보적인 그런 방식에 가깝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합시다. P는 P의 교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어떤 이란 말을 도입을 하면은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얘는 X는 P에는 속하는데
x는 p에는 속하는데 동시에 x는 q에는 속하지 않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p에는 속해야 되는데 q에는 속하지 않으면 p인 건 만족하는데 q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래서 얘를 정의에 의해서 바꿔주면은 x는 p에는 속하고 그리고 and를 그리고라고 읽어쓸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봤었죠? q의 원소가 아니면 뭐의 원소라고 할 수 있다고?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가 뭐였죠? 그리고란 말은 명제에서 교집합과 같잖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다. 자,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not Q의 라면 not Q이면 not P다의 관례는 반드시 존재한다. 자, not P가 not Q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명제의 참과 거짓 여부는 대우랑 공유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 명제도 거짓일 거고, 심지어 참이면은 요거의 대우 명제도 같이 참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을 항상 공유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 대우 명제를 한번 구해봅시다. 대우 명제를 구하면 P이면 Q이다. 이런 우리가 아는 익숙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기억 얘기랑 똑같죠. 다만 앞뒤를 뒤바꿔 놓은 것 뿐이지. 그치?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1번을 했다면은 2번도 금세 할 수 있을 거고요. 원래 명제랑 대우는 참 거짓 여부를 공유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디귿. x가 4의 약수이면 그렇다면 x는 8의 약수이다. 사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치? 애초에 포함은 되는데 이거의 반례는 x는 8이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금방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리을에서는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 실수 A, B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유리수면 A와 B도 모두 유리수. 이런 명제인 건데, 자, 요거의 반례. 근데 여기서 실수 범위니까 실수라고 하면 유리수랑 무리수를 모두 포함하니까 반례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치? 예를 들면은 이게 반례인데 A가 1 플러스 루트 3, B가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경우면은 당연히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치? 이런 예시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따라서 리을도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루트 2나 루트 3 얘기할 때 많이 봤을 텐데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풀이 방법, 증명 방법 전체를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무조건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귀류법을 씁니다. 귀류법이 뭐죠?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예요. 그치? 이게 결론인 건데 결론을 부정하자고. 그러면은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니까 부정을 또 부정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잖아. 그래서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게 귀류법이죠. 따라서 루트 5가 유리수라면 m분의 n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모든 유리수는 당연히 다 약분하면은 기약분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m과 n은 서로 소다. 이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곱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n제곱은 5m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오른쪽이 뭐가 되느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5의 배수여야 되잖아요. 그치? 5m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n제곱도 5의 배수고 n제곱이 5의 배수라면은 당연히 n도 5의 배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n이 5의 배수다라고 했으니까 n은
25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면은 25K의 제곱이 5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5로 나눠주면은 이제는 m제곱이 5k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이랑 사실 숫자만 바뀌었지 이렇게 형태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쭉쭉쭉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m도 5의 배수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치? 그 부분이 여기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순간에 n도 5의 배수고 m도 5의 배수라고 했네. 근데 얘네는 서로 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문장에서 지금 뭐가 생기는 거다? 모순이 생기는 거다. mn은 서로 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서로 소라고 했던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되는데 얘도 5의 배수고 얘도 5의 배수라. 서로 소라는 조건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뭔가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야. 뭘 잘못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맨 처음에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 자체가 틀렸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루트 5는 결국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겠죠. 그치? 지금 과정을 내가 통째로 다 같이 쓴 것 뿐이고 그래서 이제 맞춰 써주면은 가에 들어갈 식은 가에 들어갈 식 fm이 여기서 5m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나에 들어갈 숫자 a가 5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숫자 gk가 5k 제곱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f2 더하기 a 더하기 g의 마이너스 2 한 것이 답을 계산해주면 45 하고 나오겠다. 1, 2, 3, 4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일종의 약간 논리한 놀자에 나올 법한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좀 명제나 이런 걸로 물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뒷부분에 자이스토리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고등학생 티까지보다는 이렇게 논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 한 명만 참이고, 한 범인도 한 명이고 참말을 한 사람도 한 명이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태우가 참말을 했다라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야. 그치? 태우가 참말해서 수지가 범인이래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지가 한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상현은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참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참말을 한 사람이 두 마리나 생겼네.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지가 한 말이 참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태우가 한 말은 거짓이 돼야 될 거고 상현 얘도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참말이 돼서 얘도 답이 안 되게 되겠죠. 참말을 한 사람이 한 명뿐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또 누구로 하느냐? 상현이 한 말이 참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사실 그러면 앞에서도 볼 것도 없는 게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다 참이라고 했잖아. 얘네 둘이 어떤 경우든 간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를 다 고려해봐도 요 말이 그럴 리는 없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다 고려해도 모두가 거짓일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은 나머지가 다 거짓말이어야 되잖아. 그치? 혜영이도 아니고 수지도 아니고 나도 아니어야 돼. 그럼 누가 범인입니까? 응? 수지도 범인이 아니고 혜영이도 범인이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도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태우밖에 없지. 그치? 태우밖에 없다면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 말 얘가 참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이미 참말이 최소 2명이 생겨버렸단 말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거짓말을 했다고 시작을 해봅시다. 내가 내가 이렇게 썼는데 검은색으로 쓴 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파란색인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지. 수지는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면 이 말이 참이어야 되니까 수지는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가 모두 거짓말을 한 셈이 되면은 혜영이는 범인이 아니다. 혜영이는 범인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져야 될까요? 일단 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참이 돼야 되니까 수지는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고 혜영이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상윤이 나는 아니다. 이것도 역시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라고요? 한 명만 참이고 세 명이 거짓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가정인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만족해요. 참말은 3명이, 참말 1명, 거짓말 3명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경우에 범인은 누가 될까요? 수지도 아니고 혜영이도 아니고 상윤이가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을 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상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참말을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다? 참을 말한 사람은 혜영이가 되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은 문제에 있는 조건 한 명만 범인이고 한 명만 참을 말했고 세 명은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 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말을 한 사람의 카드는 4, 그 다음에 범인인 사람의 카드는 3이니까 A 빼기 B를 하면은 1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냥 약간 논리와 놀자에 같은 나올 법한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저 나중에 뭘 해도 시험에 나와요. 응? 간단하게 보는 식으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만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 1도 100까지 한 자리면 두 자리 100까지 포함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의 모든 원소 어떤 P의 원소들 중에서 2, 3, 5 다 모든 원소들이 다 2, 3, 5로 나눠진다네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아니라 모든 원소들은 2, 3, 5 중 적어도 하나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쓸게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2, 3, 5 중 적어도 1개의 배수.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집합식으로 이제 써두면 어떻게 될 것이다. P는 이렇게 되겠죠.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각각이 각각의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A, B, C가 각각 2, 3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고 A와 B는 서로 소다라는 예역입니다. A는 2의 배수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B는 3의 배수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A 교집합 B가 없어야 돼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느냐? 6의 배수, 그러니까 2와 3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6의 배수는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P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요 말을 이제 하자면은 여기다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 원소의 개수 2의 배수에서 6의 배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배수의 개수는 2분의 100개겠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는 이렇게 전체 1부터 100까지의 개수를 2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50개가 되겠죠?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100을 6으로 나눈 건데 이건 100을 6으로 나눈 거는 엄밀하게 하면 이제 정확히 정수로 딱 나눠 떨어지가 않겠죠? 그치? 그런데 우리를 강제로 정수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무언가가 있죠? 가우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일부러 이렇게 한번 쓴 거예요. 사실 여기도 이렇게 다 가우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개수는 몇 개다? 34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다음에 3의 배수에서 6의 배수 빼면 똑같이 식으로 쓰면은 잠깐만. 여기는 6이 아니지. 자, 5의 배수에서 6의 배수인 것들을 빼야 돼요. 5의 배수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30의 배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바로 6을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야 되겠다. 5와 6의 그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여기도 17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P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A랑 B랑 C 문자가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면은 그냥 얘 자체가 아까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A, B, C가 모두 다 얘네들이 되면 되겠죠. 전 다 최대의 값이어야 되니까 제일 커져야 되잖아.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P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세 개인 거 합집합 그 공식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치? 한번 쭉 써보자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각각을 써보자. A의 개수는 최대 3, A는 원소의 개수가 34개인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제일 크려면 당연히 34개여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똑같이 17개거나 여기도 17개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A 교집합 B래요. 그러니까 2의 배수에서 6의 배수를 뺐고 3의 배수에서 6의 배수를 뺀 건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좋은 게 미리 있네. A랑 B는 서로 소라고 했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0이겠죠? 그치? 자, 다음에 B 교집합 C를 봅시다. 3의 배수랑 5의 배수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3의 배수랑 5의 배수가 동시에 되려면 몇의 배수여야 돼요? 15의 배수여야 되겠죠? 15의 배수인데 아까 전에 6의 배수들은 다 빼야 된대. 15와 6의 최소 배수가 몇입니까? 30이죠? 그치? 30의 배수들은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15분의 100 가우스에서 아까 전에 30분의 100, 30의 배수들을 빼준 개수만큼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얘는 몇입니까? 15분의 100은 15분의 100, 7이죠? 7 안되지, 6이지? 그치? 6에서 3을 뺀 거니까 얘는 3개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C 교집합 A 5의 배수면서 동시에 2의 배수여야 돼. 10의 배수면 되겠죠? 그치? 10의 배수를 여기에서 얘를 해주면 10의 배수인데 10의 배수니까 개수는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10의 배수면서 동시에 6의 배수들은 다 빼야 돼. 그치? 10과 6의 최소 배수 역시 30이죠? 그치? 30의 배수들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주면 10에서 3을 뺀 거니까 7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 교수가 2의 배수, 3의 배수 동시에 5의 배수여야 돼. 6의 배수가 다 껴있겠죠? 2, 3, 5의 최소 배수들이니까 30일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는 있지도 않겠다. 생각해봐. A 교집합 B가 아예 없는데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을 리가 없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주면 남는 개수가 최대 58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15번 한번 볼게요. P랑 Q는 식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근데 R이 조금 문제인데 R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세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뒤에 서술형 풀 때도 이런 거는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가 B랑 B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는 x-b, x-b-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얘 간단한 개형을 그려오면은 여기서의 두 근이 x는 b랑 b 플러스 1이 된다쯤은 생각할 수 있겠죠? b랑 b 플러스 1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큰 수입니까? b 플러스 1이 항상 큰 수고 b가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 범위는 이제 얘를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다? x는 b보다 작거나 또는 x는 b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쓰고서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돌아갈까? P면 not Q가 참이 될 때
A의 최소값을 M. 그 다음에 P면 R이 거짓일 때 B의 최대. 자, P면 not Q가 참이어야 된답니다. P면 not Q가 참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를 이제 집합의 관계로 바꿔서 보면 각각의 진리집합들이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 이렇게 있겠죠? 그치? 각각의 진리에 의해서 보면은 P가 not Q면은 Q의 여집합이겠죠? 그치?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이래야 참이 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 최소값. 자,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 not Q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보자고. P의 범위는 2 이상 6 미만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 Q를 부정하면 A는 A 플러스 3, X는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이게 6이 6처럼 안 보이네. 이게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not Q라고 쓰지 말고 Q 여집합이라고 쓰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P의 A의 최소값은 몇이 돼야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플러스 3이 6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 A의 최소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M은 3하고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은 해결했고 두 번째 문장 P에서 R이 거짓이어야 된대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P랑 R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서로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완벽한 부분집합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겠다. 그치?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똑같이 2에서 6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P인데 여기서 R이 완벽하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략 이런 경우겠다. 그치? 이것이 R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러면 겹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때 성립하는 식은 B 여기 들어가는 게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B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동시에 B 플러스 1이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같으면 안 되겠다. 같으면 포함이 될 테니까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6보다 작아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정확히 6이 B가 정확히 5가 되면은 같아도 되는구나. 쏘리 미안해요. 정확히 6이 되면은 얘가 5 미만 6 이상 이렇게 6 초과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5랑 6 사이가 길 테니까 정확히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군요. 내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범위를 구해주면 2 이상 5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B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B의 최대값 N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둘 사이의 합은 8 3 더하기 5니까 8이죠? 그치?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 이 참수를 그냥 대충 그려보자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꼭지점이 몇인지도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어. 두 점이 편의상 P, 편의상 Q 이렇게 합시다.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도 역시 대략적으로 봅시다. 이게 완벽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대충 그려준 거예요. 자,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랍니다. 괜찮습니까? 대칭이라고 해서 내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린 셈은 아니긴 한데 서로 대칭이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대칭이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PQ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PQ와 Y는 X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해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PQ의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얘가 서로 이렇게 수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두 번째로 PQ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 말하자면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일종의 수직 이등분 조건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가야지 그냥 p를 뭐 알파 콤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려고 하면은 진짜 어려울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PQ 직선의 방정식을 PQ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둘 것이냐? 이렇게 PQ를 쭉 이은 PQ 직선의 방정식. 일단 y는 x랑 수직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x일 거야. 그치? 그럼 y절편이 정확히 뭔지 모르네. x 플러스 k라고 둡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묶은 다음에 얘네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다 라고 두는 거예요. 정리해주면 요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고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p의 좌표를 알파 콤마 k 마이너스 알파, q의 좌표를 베타 콤마 k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각각 1, 2번 조건을 체크를 하러 갑시다. 1번 조건은 이미 만족시켰으니까 수직한다는 거에서. 자, 그럼 2번 조건을 풀러 가봅시다. 이건 1번 조건 이미 만족시킨 거고 2번 조건을 다시 풀러 가보면은 PQ의 중점 M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2K 괄호치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했죠. 2분의 3이 2분의 2k-3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k는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진짜로 PQ의 길이잖아요. PQ의 길이가 K인데 K 제곱을 구하고 싶대요. 자, 여기에서 다 해서 K 제곱을 구하러 갑시다. K 제곱을 구하러 가면은 K 마이너스 알파에서 K 마이너스 베타를 쓴 거지. 미안해요. 2K가 아니게 되겠지. 그치? 다시 여기를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간단한 변형 공식으로 금방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주면은 답은 26하고 금방 나올 것이다. 여기 있는 거 숫자 집어넣으면 금방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막 노가다를 해서 풀려고 그러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뭐랑 겹쳐있다? 수직 이등분. 내가 그래서 이거 수직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해야 되고 이등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치? 자, 여기에서 문제 조건이 있다면은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요거에 관련된 조건이 참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저는 첫 번째로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사실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얘네 둘이 같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혹시라도 같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그러려면은 이 식을 만족하려면은 A 교집합 B가 없어야 되겠죠. 겹치는 게 없어야 정확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될 거 아니야. 하나, 2개 이런 경우일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 조금 더 숨겨진 하나를 더 쓰면은 이런 경우겠죠.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임과 동시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으로 없어야 될 때겠다. 괜찮습니까?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풀어주면은 아이고 내가 저기를 잘못 썼구나.
이렇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풀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아이고 플러스 1이지 여기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이게 a가 1인 경우만 풀어준 거야. a가 2 플러스 루트 3이려면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든 혹은 뭐 이렇게 둘이 같든 이런 걸 해보면은 n, b도 그러니까 b는 서로 두 개의 개수가 다르다. 이것도 금방 나오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때 a 교집합 b끼리는 서로 겹치는 게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두 개 모두 답이 될 것이다. 답이 두 개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괜찮나요? b가 하나고 또 똑같이 a 교집합 b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렇다면은 b의 원소의 b가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치?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논외겠다. 오케이?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는 A랑 B가 하나인 경우는 제외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이후의 경우는 A랑 B의 원소의 개수가 모두 2개일 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무조건적으로 교집합이 하나가 생겨야 되잖아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A 플러스 1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생기겠죠? 그치? 근데 한 가지는 빨리 뺄 수 있어. 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2랑 같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치? 이건 빠르게 패스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A 플러스 1이 A 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이 경우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A가 2인 경우로 A가 2가 2인 경우가 아니라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A가 2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한번 세봅시다. 직접 세는 거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집어넣어주면은 이때 A는 3,0 이렇게 될 거고 이때 B는 순서대로 쓰면은 0,3 이렇게 될 거예요. 더럽게 맘에 안 드네. 이 경우는 A랑 B가 완전히 같은 경우라서 만족하지가 않겠죠? 그치? 패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 경우엔 성립을 하겠다. 따라서 얘도 답 하나 추가. 총 지금까지 3개죠? 자 다음에 다음 조건은 어떤 경우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a 마이너스 2인 경우겠다. 그렇다면은 얘는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은 0 하고 나와서 a는 2 하고 나올 텐데 a는 2인 경우는 방금 아까 안 되는 거 앞에서 보였죠? 그치? 패스. 두 번째로 이제 여기가 두 번째가 아니었구만. 세 번째지.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a제곱 마이너스 1과 같을 때겠다. 이 경우에 a는 1이 되겠죠. a가 1일 때 a랑 b를 써주면 이렇게 되어서 이 경우에는 조건을 성립을 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a가 1인 경우. 그래서 답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든 걸 다 따져본 것 같은데 좀 길게 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까먹지 말아주세요. A나 B의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18번입니다. 문제의 조건 A는 4,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OH랑 만나도록 해서 블라블라 하고 그었답니다. 자 이때 P의 좌표는 A,0이라고 했고요. Q의 좌표는 이건 아직 잘 몰라.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식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데 A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A에 일단 집착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냐면은
4,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울기가 그럼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래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Q의 좌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P의 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한 직선의 방정식, 뭐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니까 다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a가 4-n분의 2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근데 문제 맨 마지막에 단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는 0에서 4까지다 라고 했죠? 그치? 얘네 둘을 이용해서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m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계산은 생략을 하고 m이 2분의 1보다 커야 할 것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왜 정확히 m이 2분의 1일 때는 정확히 원점을 지나는 이런 경우일 때가 m이 2분의 1일 거 아니야. 얘보다는 커야 이렇게 절편이 x절편이 1차 분면에 생길 x축의 양의 방향에 생길 테니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치? 얘는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 자, 이제 봅시다. 삼각형 APH랑 OPQ의 넓이를 구해야 돼. APH에서 높이는 2로 너무나 당연해. 그럼 여기 PH의 길이가 n분의 2만큼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OPQ의 넓이.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OP의 길이 4-n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다음에 여기 OQ의 길이가 몇이겠습니까? 2-4m이라고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Q는 지금 음수인 게 확실하니까. 괜찮나요? 그치? m이 2분의 1보다 크다해서 얘는 음수란 말일 거야.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2-3m의 절대값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Q의 Y좌표가 음수인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서 써주면 4m-2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 둘을 더한 것이더라.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m 곱하기 n분의 4 빼기 8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뭔가가 좀 이제 생각이 나야 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데 자, 요걸 보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 산술기하가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산술기하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호 조건인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으면 된다. 이것이 산술기하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써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2 곱한 거 이렇게 바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의 값은 여기 계산해주면은 2 루트 30이니까 8 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의 최소값은 8 루트 2 빼기 8이라고 사용을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8 루트 2 빼기 8이 최소값이고, 이때 등호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은 8m이랑 n분의 4가 같아야 되겠죠. 그치? 제곱해서 정리해주면은 m은 몇이 돼야 되니? m제곱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어야 되겠지만 그냥 플러스인 경우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2분의 루트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2분의 루트라고 쓰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때 m을 구했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건 a잖아요.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a 값을 구해주면은 4-2 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값은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1번. 자, 서술형 1번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하고 있습니다. 얘를 처음에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이동했대요. 그러면 이거 쓰는 건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대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그러면 x랑 y의 위치를 바꾸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쓰면은 이거와 그 다음 조건 y는 루트 3x가 접한다라는 의미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쓰면은 a 중심 a,2와 y는 루트 3x 간의 거리가 반지름인 3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다음에 점과 직선의 거리일 것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 3은 얘는 이제 식으로 바꿔주면 루트 3x-y는 0 꼴이니까 1이라고 쓰지 마.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자. 분의 그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루트 3a-2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뒤에 3 이미 썼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2니까 6은 절대값 루트 3a-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다시 얘를 좀 가져와서 쓰면은 자 절대값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a-2가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더해 줍시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a가 그냥 플러스 6일 때 더해주면 8 또는 루트 3a가 마이너스 6일 경우에 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치? 이건 a가 음수인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만 계산을 해주면 a는 루트 3분의 8 유리화해주면 3분의 8 루트 3 하고 나오겠다. 1번은 그냥 말로 설명 안 하고 바로 쓸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방정식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죠. 그냥 난 줄여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코시라는 수학자랑 슈바르츠라는 수학자 약간 비슷한 시기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코시 슈바르츠라고 부르고 자, 얘는 얘 계산하는 건 솔직히 간단해. 이게 왜 나오냐 이런 거지. 그냥 얘를 싹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통된 식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얘네들은 없어지고 남은 것들만 치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당연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싹 바뀐다는 이야기죠. 애초부터 문제 a, b, x, y가 실수다 라고 했으니까 ay 마이너스 bx 역시 실수가 될 거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 여기까지 너무 간단한 얘기고 자, 요거 이렇게 되어 있어. 2x 플러스 3y의 최대 추수를 구해야 되고 싶으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 ax 플러스 2y가 2x 플러스 3y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a가 2고 b가 3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저기 1번에는 푸시 슈바르츠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13 곱하기 5 한 것이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커야 같아야 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물론 여기 이것도 일종의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호 조건이 꽤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어차피 최대 최소만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등호 조건은 안 써도 될 거예요. 뭐 등호 조건도 한번 구해서 밑에다 써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쿠시-슈바르츠 방식이고요. 약간 다른 식으로 여기에서 원하는 풀이는 아닌데 이걸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거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요거 보면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원의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그치?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를 는 K라고 두면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비슷할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직선의 K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이렇게 서로 접할 때 이렇게 K 값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도 있겠죠?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이걸 이용해서 구해줄 수도 있겠다.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만 주면 계산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자, 1번. 1번은 지금 여기 A에 있는 조건을 푸는 A에 있는 조건에만 이제 2차 방정식을 바로 푸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2n 플러스랑 2n 마이너스 3 이걸 가지고 얘는 4n 마이너스 2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1번의 답을 바로 쓰면은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결과를 바로 쓰면 x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고 이때 두 근은 2n 플러스 1이랑 2n-3일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숫자가 당연히 작겠어요? 2n-3이 당연히 더 작겠죠? 그치? 따라서 범위는 2n-3 초과 2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1번 보기를 여기를 싹 지우고 1번에서 한번 답으로 싹 바꿔 고쳐줍시다. 이렇게 써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n이 4일 때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 A4랑 B4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A4의 범위는 n 대신에 4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5, 2 초과 9 미만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은 A와 B는 지금 이때 A4와 B4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소적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바로 뭐라고 A4 빼기 B4는 바로 A4 그 다음에 B4에서 A4 뺀 거는 바로 B4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네는 사실상 합집합이라고 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얘 범위를 구해주면 집합을 3 이상 9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3 이상 9 미만에 있는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P의 사각값은 6개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2번이었다. 자, 그래서 쭉 구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P4는 2번에서 6이라는 건 구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 다음에 P5부터 구해야 되는데 즉 이건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n이 5보다 큰 경우 뭐 n이 4보다 크다 그러니까 4 초과다 이렇게 해도 무방은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A랑 B를 비교해 봐야 될 때 보면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n이잖아요. 그치? n이 커지면 클수록 2n 쪽이 훨씬 더 빨리 커지겠죠? 그러니까 마치 수직선상에서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여기에 bn이 이렇게 있을 때 an이 뭐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대략적인 모양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n의 최대값이랑 an의 최소값을 한번 비교를 해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때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해주면 bn의 최대값
n 플러스 n분의 4랑 2n-3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어떤 두 수의 대소 관계,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은 둘을 그냥 떼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지 혹은 0인지 0보다 큰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빼는 거 말고 나눠보는 방법도 있죠. 그치? 생각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4래요. 자, 봅시다.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음수가 되겠죠? 그치? 0보다 같을 수도 없고 아예 음수다. 그치?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4 역시 음수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따라서 여기 전체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결론은 n 플러스 n분의 4랑 2n-3을 비교했을 때 2n-3 쪽이 더 크다. 괜찮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얘가 an의 최소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가 bn의 최대인 거니까 아까 전에 여기 한 것처럼 an이랑 bn은 절대 겹치지 않고 서로 소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an이랑 bn은 완전히 서로 이렇게 따로 놀고 있을 테니까 저기 pn을 구하기 위해서 an 빼기 bn 합집합 bn 빼기 an은 서로 어떻게 될 것이야? 바로 an 합집합 bn 이렇게 바뀔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an이랑 bn의 합집합에서 정수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bn 쪽에 있는 저 bn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x가 n인 경우밖에 없겠죠. 하나밖에. 그치? 왜냐면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커봤자 5분의 4, 6분의 4, 7분의 4니까 1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n 빼기 0.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n 플러스 0. 어쩌고 저쩌고 항상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여기 사이에서 n-로는 n 플러스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bn에서 만족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다음에 an은 2n-3부터 2n 플러스 1개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2부터 10까지 얘네 개수 어떻게 셉니까? 10에서 2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죠? 그치? 그래서 여기 an의 개수는 2n 플러스 1에서 2n-3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3개가 되겠다. 3개, 1개 이렇게 되니까 이때 우리가 원하는 pn의 값은 항상 4하고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p5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다 값들이 죄다 4하고 나오는 거다. 그러면 얘는 6 더하기 4 곱하기 6개 하고 나오니까 답은 30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4다 하고 찍을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엄밀하게 써줘야 서술형 답이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거의 2시간이 다 나가네. 자, 1번 그리고 여기에서 맨 당연한 얘기지만 홀수와 짝수는 정수 범위에서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정수 범위에서 생각하면 0은 예를 들어 짝수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은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마이너스 1은 홀수 개념이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런 형태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예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1번 원래 명제에 주어진 명제에 대우를 쓰자. 자 근데 여기 원래 명제에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치? 이 2차 방정식 자 여기 정수 ABC에 대해 여기까지가 일종의 전제예요. 그치?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쓴다고 해도 이 전제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요거 안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대우를 쓰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2차 방정식이 정수해를 가지면 여기가 가정이 될 것이고 모든 A, B, C가 모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걔를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죠? 그치? 그래서 A, B, C 중 어떤 수는 짝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 좀 안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말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해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어떤 수는 이렇게 한 거는 모든을 부정한 의미에서 어떤을 좀 더 강조를 한 거고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고 한 건 요거를 조금 더 풀어 쓴 의미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을 봅시다. 자, 2번은 요 명제를 증명하는 건데 요 명제에서 이제 세 정수합이 짝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고 쓰자고 했어요. 자, 정수해를 가지면 2차식이 정수해를 가지면 그리고 정수의 해를 가지면 홀수랑 짝수를 정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니까 정수해를 가진다면은 첫 번째 경우로 x가 짝수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치? 짝수해를 가져서 x를 2n이라고 둘 수도 있을 거고요. 그치? 모든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치? 두 번째로 x가 홀수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x는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에다 여기 식에다 x 대신에 2n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4n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2n이지? 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0은 짝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짝수라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각각의 식, 지금 여기는 모두 짝수여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A랑 B의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짝수예요. 왜냐면 4나 2가 무조건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조금 더 자세히 쓰고 싶으면 A나 B, A, B의 관계없이 뭐 이런 식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두 개가 짝수예요. 그러면 짝수 여기까지 전체는 짝수인데 여기 짝수에다 뭔가를 더해서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무엇을 의미해야 되냐? C가 짝수여야 함을 의미하죠. 짝수에다 홀수 더해서 짝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쵸?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C가 짝수라는 게 무조건 100% 확실하기 때문에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거를 맞을 수 있겠죠. A, B가 다 홀수더라도 C는 무조건 짝수일 거거든. 이해가십니까? 홀수 짝수인 경우를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자, 다음에 여기 사실 요 두 번째 2번에 주어진 명제는 2번을 여기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가 짝수입니다. 그치? 여기가 세 실수의 세 정수의 합이 어쨌든 짝수래.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세 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2n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가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그치? 셋 중에 얘만 짝수 나머지가 다 홀수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홀수의 제곱 곱하기 a잖아. 얘가 짝수가 된다 하려면 무조건 a가 짝수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치? 그렇고, 자, 두 번째 똑같은 논리로 2n 플러스 1 곱하기 b가 짝수면 여기서도 b가 짝수가 돼야 되겠죠? 아까 전에랑 똑같은 논리다. 3번 c가 짝수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네. 자, 그래서 a가 짝수거나 또는 b가 짝수거나 또는 c가 짝수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거를 만족하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